안녕하세요. 지렁이 마을의 흑필입니다. 저는 앞으로 농사에 대한 지식과 꿀팁을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컨텐츠로 만나 뵙게 될 예정인데요. 저희 지렁이 마을은 35년 경력의 농업기술이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학과 출신의 박사님도 계십니다. 베테랑들이 갖고 있는 농사 지식을 어떻게 하면 농가에 전해드릴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해서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컨텐츠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 시비. 오늘은 우리나라 농가에서 대부분 실수하고 있는 연면 시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연면 시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뿌리가 많은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뿌리가 영양분을 100% 흡수한다고 했을 때 오래된 구엽에서는 30에서 70%, 그리고 새로 자라난 신엽에서는 70에서 90% 정도까지 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잎사귀는 양분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생육의 중간 단계 혹은 긴급한 영양 공급이 필요로 하거나 토양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식물의 성장이 힘들 때 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연면 시비입니다. 자, 연면 시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고요. 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면 시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양, 그리고 분사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를 찾으실 때 이거 한 통이면 몇 말로 쳐요? 하고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이거 한 통이면 몇 말로 몇 평을 쳐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적절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영양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거 한 통이면 몇 말의 희석이 가능한지 그것만을 초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런 계산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농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1000평이면 100마리 필요하겠지, 이런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면 시비는 완전히 다른 희석 비율을 필요로 합니다. 농업 선진국 유럽에서는 1000평에서 1500평의 땅을 연면 시비한다고 했을 때 몇 말의 물량으로 연면 시비를 할까요? 12말 반, 12말 반으로 자그마치 1000평에서 1500평의 연면 시비를 한다고 합니다. 가성비를 좋게 하면서 연면 시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연면 시비의 비밀에 대해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물량을 적게. 잎사귀의 표면에는 큐티클층이라는 미끄러운 표면이 존재합니다. 물방울이 흐르는 이유는 바로 이 큐티클층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방울이 무거우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영양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물의 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의 노하우는 물방울의 접촉 면적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제가 투명한 아크릴판에 물방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똑같은 용량의 물을 한쪽에는 10개로 나누어 보았고요. 반대편에는 10개의 물방울을 하나의 물방울로 합쳐 보았습니다. 같은 용량의 물을 뿌려도 왼쪽 물방울의 접촉 면적이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물방울의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물방울을 옆에서 봤을 때 하나로 뭉친 물방울은 높이가 높죠. 잎사귀에 접촉해서 흡수되어야 할 물방울들이 위에 뭉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량을 비교했을 때 작은 물방울들이 접촉 면적에 있어 월등한 효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접촉 면적의 차이 잘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물량을 적게 하면 부착력이 증가합니다. 마치 영양제가 섞이면서 물의 성질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제가 직접 식물을 갖고 와서 가벼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연면 시비의 효율은 잎사귀의 뒷면이 가장 좋지만 실험을 위해 잘 보이는 앞면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보겠습니다. 연면 시비용 영양제는 저희 지렁이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는 피프티를 사용하였고요. 농민과 함께합니다. 피프티. 왼쪽에 2000ml는 12말 반을 희석했을 때를 가정할 거고요. 오른쪽에 2000ml는 100말을 희석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0ml 계량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말 반을 희석한다고 하면 영양제 8ml가 들어가야 되고요. 100말의 비율로 희석한다고 했을 때 영양제는 1ml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주사기로 정확한 용량을 맞춰 보았고요. 이 용액을 똑같은 스프레이에 넣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스프레이를 잎사귀에 직접 뿌려 보겠습니다. 왼쪽은 12말 반, 오른쪽은 100말입니다. 실제로 뿌려본 결과 물방울 입자 크기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프레이를 뿌렸던 두 잎사귀의 흡수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12말 반으로 희석한 쪽이 흡수가 더 빠른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12말 반의 잎사귀는 잎사귀가 젖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100말의 굵은 물방울을 가진 영양제는 잎사귀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마를 섞은 오른쪽의 잎사귀는 중력과 바람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양제가 바닥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돌려보던 중 정말 놀라운 장면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영상을 처음으로 돌려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식물의 잎사귀에 주름이 많이 잡혀있죠. 저 주름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주름이 없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영양제의 흡수가 끝날 때마다 영양제를 다시 뿌려주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단 2시간 만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생육 상태가 개선되면서 주름이 쫙 펴지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보니까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말 반으로 뿌린 잎사귀만 이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죠. 영양제는 PPT를 사용하였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농민과 함께합니다. PPT. 다만 생육 후반기에는 잎사귀에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의 권장 비율을 맞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물을 뿌리는 스프레이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까요? 유럽처럼 안개식 분사 방식과 같은 무인 방제기를 활용하면 적은 물량으로 연면 시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비용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겠죠? 농가에서 많이 쓰시는 스프링클러는 보통 연면 시비용이 아니라 물을 주는 관주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실 겁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의 노즐만 바꿔도 충분히 작은 물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근 농협, 농자재 백화점이나 인터넷에만 검색을 해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미세한 입자를 위한 분사 도구 꼭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농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량을 적게 하고 평수를 넓게 치면 가성비와 효율이 극대화된다. 미세한 물방울이 나오는 분사 도구를 사용하자. 다만 생육 후반기에는 얼룩이 질 수 있으니 기존 권장량을 사용하자.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지렁이 마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마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농사 고민에 대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예정이니 영상 소개란에 밴드 링크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밴드를 개설한 기념으로 2,000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2,000원 상당의 쿠폰을 얻어 가셔야겠죠? 병해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농가는 지렁이 마을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밴드에 사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처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영농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렁이 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흑PD가 되어보겠습니다. 이상 흑PD였습니다. 안녕.